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항암을 몇 번까지 하고 그만한다라는 그 근거가 쌓였으니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근거가 없었으니까 계속 주다가 환자는 좋아졌는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병원에서 쫓겨납니다. 그 쫓겨난 것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전략 중에 아주 중요한, 그냥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속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치료를 하는 것이 더욱더 완치를 가깝게 한다는 그 하나의 개념을 만들었다는 게 이분이시군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달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대학교 병원 허석재입니다. 앞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주로 혈액암에서 백혈병, 그다음에 림프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고형암의 시대에 이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그런 약제가 개발되었지만은 또 그런 약이 나왔다라고만 해서 또 병이 치료가 다 되는 건 아닌데, 혹시 그 약제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항암 치료가 중요하기도 했고, 이제 수술을 저희가 이제 하잖아요. 네네네. 항암 치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술 전에 하는 항암이 있고, 수술 후에 하는 항암이 있고, 아니면 수술 못 하고 하는 항암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 이제 민추리라는 중국 사람인가요?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신 분인데, 네네네. 이분이 이제 MTX, 아까 잠깐 나왔던 MTX라는 약을 환자한테 줬습니다. 네. 이제 코리오칼시노마라고 하는 병을 가진 환자한테 약을 줬는데 병이 없어진 거죠. 병이 없어졌는데 이 사람이 특이하게 계속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참 이상하게 남들이 생각을 했겠네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항암을 몇 번까지 하고 그만한다라는 그 근거가 쌓였으니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근거가 없었으니까 계속 주다가 환자는 좋아졌는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병원에서 쫓겨납니다. 그 쫓겨난 것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전략 중에 아주 중요한, 그냥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속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치료를 하는 것이 더욱더 완치를 가깝게 한다는 그 하나의 개념을 만들었다는 게 이분이시군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남을 수 있는 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항암이 더 필요하다는 개념을 만들어 주신 분인 거죠. 이런 게 인정받아가지고 미국의 이제 노벨 의학상 뭐 이런 얘기가 붙는 레스커상이라는 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근데 그거를 자기 쫓아낸 사람하고 같이 받았대요. 쫓아낸 사람이 네. 그냥 얼떨결에 자기도 좀 같이 좀 받게 해달라고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네. 여기서 또 레스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네. 사회 활동가의 네. 그 성인데요. 그 메리 레스커 뭐 의사인가요? 의사 아닙니다. 의사 아니에요. 의사 아니고 이제 이분 여성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사회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제 네. 많이 하셨는데 자기 남편이 알베르트 레스컨가, 이분이 대장암으로 이제 돌아가셔요. 돌아가시고 네.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암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네. 이제 이거를 사회적으로 좀 이슈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짓을 하셨냐면은 69년에 신문에 전면 광고를 때립니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닉슨, 네. 암 잡을 생각 없냐? 되게 대단한 분이죠. 이제 전면 광고로 이 광고를 그렇게 한 다음에 71년도에 미국의 내셔널 캔서, 네. 그러니까 국가 암 관리법이 그때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암에 대한 연구비가 네.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 이후로 시스플라틴 나오고 많은 약들이 나오게 된 아주 중요한 대단한 양반이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레스커 여사인가요? 그분도 참 대단하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의 뭐 캠페인에 반응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준 미국 정부, 뭐 닉슨 정부였죠. 거기서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분 되게 대단하신 분인 게 2015년도가 기준으로 레스커상을 받은 분 중에 80명 이상이 노벨상을 타셨어요. 진짜 대단한 상인 거죠. 천재를 다 알아보시네요.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교수님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저희들한테 많이 들려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무모함과 무식함, 그리고 집요함이 만들어내었고, 뭔가가 이 암과의 전쟁을 할 때 조금 무식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점차 세상이 바뀌면서 조금 더 정밀하고 스마트한 전쟁으로 좀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이제 아마 그 이야기에 대한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썰을 한번 좀 풀어주십시오. 예.
그때는 이제 독가스로 맞아요. 치료를 했던 시기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 했던 연구를 우리가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사실 멱살 잡힐 것 같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그때는 사실 약이 병은 잡았는데 환자도 잡았던 그런 시기니까 병도 잡고 사람도 잡았죠. 그러니까 그죠? 진짜 아찔한 시기였었고 네. 표적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까 매직 뷰렛이라고 약이 병만 딱 때려잡는 네. 그 얘기가 이제 정말 이제 현실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도 저희들이 그냥 수류탄을 하나 던지는 것도 있고 그냥 미사일도 대충 가서 저쯤에 떨어뜨려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는 눈이 달려서 거기에 타격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그냥 가서 어느 위치까지 가서 터져라라고 하는 게 전쟁에서 하듯이 이 어떻게 보면 약도 그 정도까지 정밀 타격이 다는 걸로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2015년도에 국정연설에서 이제 정밀 의료에 대한 연구를 더 지원해가지고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암 정복을 해보겠다 이런 기조 연설을 했던 게 진짜 유명한데 뭐 그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적 치료의 시작은 이마티닙, 글리백인 것 같습니다. 그죠. 2000년도에 타임지 표지가 이 글리백 개발한 그 사람의 얼굴이 딱 나와서 이렇게 그 알약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도 그때 당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현재까지 글리백만큼의 이 패러다임을 바꾼 이야기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게 이제 우리가 기성복. 네. 그러니까 누구나 사 입는 기성복이었으면 네. 이제는 좀 맞춤 정장을 입는 시대가 온 거죠. 이제 사람마다 다 체형도 다르고 유전자도 다르고 그거에 맞춰서 약을 쓰는 정말 이제 정밀의료의 시대가 이제 한 발 한 발 좀 다가오고 있다고 그러면-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이마티닙 글리백이라는 약이 나온 이후에 저희들 우스갯소리 저희들끼리 하는 게 글리백이 이전 시대에는 정말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 아주 예후가 나쁜 병이었는데 글리백이 개발되고 나서는 요즘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는 명대로 살다가 가신다라고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참 대단한 패러다임을 바꾼 좋은 감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마운 이야기죠. 이제 네, 네. 제가 오늘 외래 보면서도 이제 네. 그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이 너무 멀쩡하게 딱 들어와가지고 네. 계속 써야 돼요.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가능하면 계속 쓰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암이 예전에는 사람의 인생을 가져가는 그런 큰 병이었으면 이제 관리하는 병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폐암 이제 많이들 다 알고 계시지만 네네. 이제 폐암이 표적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병인 거죠. 네, 네. 대표적인 게 EGFR을 표적으로 하는 제피티닙, 뭐 아파티닙, 뭐 얼로티닙, 뭐 오시머티닙, 레이저티닙 같은 이제 굉장히 많은 약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네, 네. 뭐 그거 말고 알크를 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폐암이라고 다 같은 폐암이 아니겠네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뭐 유전학적인 변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있는 거에 따라서 폐암에서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는 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약들을 써가지고 맞춤 치료를 한다라고 보는 그런 개념이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흑인, 백인, 황인이었으면 네, 네, 황인족이면 뭐 여기 이 사람은 일본 사람, 네, 한국 사람, 뭐 중국 사람 이렇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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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걸 잘 구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고 네. 이제 우리가 표적 치료제를 쓸 수 있게 된 것 중에 사실은 이제 약이 나온 것도 있지만 저는 검사 방법 아, 또 그렇죠, 진짜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거. 뭐 저희를 컴패니언 다이그노시스라고 하는데 항상 그것을 진단하기 위한 동반된 검사.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게 개발이 되어서 약도 개발되고 또 한 거 그런 거 같기도 합니다. 네. 또 보니까 이제 그때 아까 닉슨이 암 연구에 돈을 쓰자 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 네. 이제 바이러스 가지고 뭘 찾는 그런 연구들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망했습니다. 다 성공할 수는 없죠. 예, 그죠 이제 망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검사 방법 우리가 이제 시퀀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사하는 방법들이 좀 많이 찾아지면서 지금 뭐 암 유전자를 각기 찾는 방법도 있고 NGS라고 여러 개를 동시에 한꺼번에 찾는 방법도 나오고 네. 이런 데 되게 많은 도움을 많이 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조금 더 이제 구시대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그런 방식으로 점점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진단 또 치료 이런 것들이 정말 말씀대로 정밀하게 스마트하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